자, 정권이 어젯밤에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윤측의 이야기는 들으려도 하지 않고 반론 기회도 안 줬어요. 그러고는 새벽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서 정직, 즉 업무가 2달 동안 볼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검찰총장 역할도 할 수 없고 보수도 월급도 못 받는 겁니다. 추미애를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이라는 자가 참 이 자도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윤의 혐의 6개 중에 4개가 인정을 받았다. 그동안에 윤의 징계를 어떻게 결정할지 놓고 토론을 벌여서 해임시키자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 논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정했다고 봐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의 혐의가 뭔가 하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것과 채널A 사건을 감찰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중립훼손, 이런 것이 지금 윤의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언제 이걸 시작했느냐, 오늘 새벽 4시까지 어제 10시 34분에 시작해서 17시간 30분 회의를 하고 어제 밤에 심야에 윤의 변호인이 퇴장한 상태에서 파행으로 끝내놓고 새벽 4시에 지금 징계를 결정을 한 겁니다. 어제 다 못 맞춰서 일정을 다시 17일로 하느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시간 뒤에 최종 진술을 하라고 윤측에다가 통보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윤측이 이걸 갖다가 응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니까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종결해버렸다는 겁니다. 문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척 했고, 그래서 그러는 척 하면서 결론은 위법 편파성이 드러났고, 결국은 마지막에 징계 당사자 측에 반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시켜버리고 심야에 징계를 하는 그야말로 이 무법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 줄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불법인 조치를 취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아마 윤 측은 징계의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밝혔어요. 아마 어제 저녁에 일방적으로 종결하면서 정직 처분을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겠지요. 자, 이 정직 처분은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윤은 법적 대응 방침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징계위원회 처분이 부당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삼아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또 징계 자체에 대한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나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추미애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가처분 신청을 내어서 법원이 인용을 해서 다시 돌아왔듯이 이번에 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어서 또 법원이 받아주면 내주쯤에 윤석열이 총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송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문이 일단 징계 문제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윤이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지금 추가 문한테 사인을 받는 동안에는 윤이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시에도 윤이 출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또 문이 사인을 하게 되면 조난감 대검 차장이 윤을 대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미 공수처를 통과시켰어요. 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에 공수처가 다 통과되고 자기들이 또 검찰, 경찰 개혁 관련 요소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법들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장악이 됐는데 이제 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윤을 완전히 그냥 해직시켜서 파면해버리면 그건 윤을 도와주는 길이 될 거다. 윤이 보수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윤을 붙들어 매놓고 또 다른 조사를 착수해서 차근차근 망신을 줘가면서 국민 앞에 파렴치범으로 정리해가고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에서도 수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저분하게 녹여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제 보도된 윤석열 총장 부인 회사에 대한 우회 협찬 의혹 수사가 갑자기 시작됐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냥 없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한간에 회자되던 이야기죠. 윤 총장 부인 김건희가 주로 그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전시회를 할 때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장모 문제, 장모 채씨 문제를 집중해 오다가 장모 문제 가지고 쫓아내는 거는 좀 거시기하다 생각했는지 이제 와이프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후원금을 좀 외부로부터 받은 전시회가 또 있다. 그런데 돈이 결국 김건희 앞으로 갔는데 중간에 언론사 등을 끼워서 그 언론사에 들어갔다가 언론사에서 자신들이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는 넘겨줬다. 자,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남편이 검찰의 주요 간부라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겁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요, 지난주에 국민일보 사업부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하던 2017년 말에 그의 부인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창간 몇 주년이다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 용역일을 코바나 컨텐츠가 맡은 거죠. 그래서 유명 게임 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이 형사 협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두 게임 업체가 행사를 주최한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줬는데 국민일보는 10%인 수수료를 떼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떼고 나머지 돈을 코바나 컨텐츠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코바나 컨텐츠에 돈을 주면 마치 검찰 고위 간부 부인한테 뇌물 준 것처럼 비춰질까봐 쓰리쿠션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들 업체가 왜 코바나에 직접 주지 않고 국민일보에 줬다가 뒤로 건너갔냐, 이런 추궁을 했고, 국민일보는 코바나 컨텐츠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코바나 컨텐츠 측과 각자 협찬금을 유치하기로 계약하고도 코바나의 후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필요한 이런 너네가 협찬을 받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코바나 컨텐츠 돈을 받았다가 넘겨줬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컴투스와 게임빌은 이 대표적인 지금 모바일 게임 업계다라고 하는데,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인수대가 이제 한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 2019년 6월에도 코바나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전이라고 하는 미술 전시회 협찬사에도 이름을 올려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전시회 관련해서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사 과세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세청에다가 영장을 내어서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 2019년 6월 전시회 할 때 대기업 협찬이 4곳이다가 윤이 2019년 이제 7월에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16곳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청탁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정권이 윤 주변을 전방위로 조사하다가 그 부인이 하고 있는 일에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뇌물을 먹인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는 잔대가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을 지금 정직시켜 놓고 계속 뒷조사를 해서 결국 어느 시점에 윤이 스스로 물러나가게 하거나,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윤을 부인을 사법 처리를 해서 망신을 줘서 정치판에서 힘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자, 이 부분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약점을 잡아놓고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윤을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 해보겠다라는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면서 공수처를 출범시켜 놓고 이제 자기들이 윤의 생사를 손에 쥔 상태에서 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마디로 문정권이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윤 문제 등에 국민이 관심을 집중케 하면서 보수 진영이 윤 쪽에 계속 그냥 지지율을 태우다가 어느 시점에서 윤이 그냥 무력화되어 버리면 보수 진영 전체가 무력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